1번에 보니까요, 이제 일본에 보면은 고령층, 그게 이제 내로 65세 넘고 이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의식 조사를 결과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단법인에서 생명보험문화센터인데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세 가지 후회되는 게 뭐냐 이랬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더 배웠으면 하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57%더 배웠어, 더 배울 것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등학교 나오면은 뭐 대학교 같으면은 부동산 관련은 저기 장신대학교 부동산 학과, 그 다음에 마산대학교 뭐 또 그 다음에 문성대학교도 있죠. 부동산 쪽에 부동산 관련해서 좀 더 배우면 좋아요. 그럼 뭐 이제 학부 출신들은 석사 정도 하고 또 석사 출신은 박사 하고 원장님 있잖아요. 이게 한번 보여줄까? 이게 뭡니까 이거? 잘 보입니까? 네. 이게 잘 보입니까? 저도 신학년 진작 마치고 강의를 하면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 재미나요. 공부를 하시는. 그래서 장사일식 그러죠. 3년 하면은 못할 게 없다고. 그래서 경매도 막 1, 2, 3년 막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이 막 재미됐을 겁니다. 돈도 많이 벌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저금할 걸. 그죠? 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금 준비를 여러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은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더 저금해야 되는데, 그럼 저금하는 방법이 똑같은 돈 가지고도 2배, 3배, 5배, 10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돈 가지고도 까먹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돈에 최소 5배, 10배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그래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운동할 걸. 제가 참 아프지 않는데, 엊그제 월요일에 허리가 조금 삐끔해가지고, 조금 혼이 났는데, 하여튼 운동을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죠. 세 개입니다. 더 배울 걸, 더 저금할 걸, 더 운동할 걸. 세 가지를 여러분도 뒤에 나이 들고 후회 안 하고. 저도 이제 지금 영어 회화 같은 거를 좀 많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영어 회화. 그래서 영화 보면은, 외국 영화 보면은 이제 밑에 자막 안 봐도 그냥 원어를 들어 대강 캐치할 수 있고 막 그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할 게 없다 이런 분들은 영어 회화 하세요. 영어 회화. 기초 영어 회화 하시면은 아주 인생이 즐겁습니다. 영어 회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유튜브도 조금 배우셔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유튜브도 제가 했죠. 정 할 게 없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황창년 신부 있습니다. 황창년 신부님이 유튜브를 하면 그분 뭐 100만 조회, 200만, 300만 조회. 그래서 그분은 신부니까 내 유튜브를 누가 날라다 퍼날라도 아무 소리 안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많이 한 사람 하고 있어요. 하는데 한번 너무 하는 거 찍어갖고 막 그대로 또 이제 자기 이제 영상에도 올리니까 뭐 수십만 조회 나와요. 원장님은 별 조회가 이제 많이 안 나오는데 이제 딱 전공 과목이 있으니까 그 사람 하는데, 황창희 신부는 막 그냥 여러분이 해도 한 수십만 조회가 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 하든지 하여튼 안 그러면 막 고프로 12, 저도 고프로 12 사놨거든요. 사갖고 여행 갈 때마다 갑니다. 봄에도 제가 이제 30일 남미 여행 갈 때도 고프로 12 최신품이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촬영해가지고 전부 다 준비해놨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서울 시내 다니면서 막 찍어가지고 올려도 됩니다. 그죠? 방탄, BTS 때문에 한국의 이 거리 문화가 어떨까? 이거 많이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여튼 안 그러면 뭐 바다 가서 저기 배 보면은 우리 뭡니까 이거 주면은 저게 뭐고 그 바다에 응? 새들이 막 날아죠, 그죠? 새들이 막 날아오는 배 따라오는 장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막 울릉도 가면 많이 가. 자,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들 배우고 저금하고 운동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자, 넘어갑니다. 2번.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보면은 노후 적정 생활비가 369만인데 준비는 212만이다. 그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자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 글로 해야 돼. 글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370이 필요하고 210만 원 있고 한 160만 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근로를 하셔서 평생 현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참 돈이 이제 이렇게 369만 원 이것도 지난 시간 했죠. 5년 만에 110만 원이 늘었다. 5년 만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 물가 상승이 빠르니까 이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 걱정됩니다. 자, 그 3번 봅니다. 3번에 주택연금 가입하시면요.
주택연금 가입 증명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받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이제 210만 원을 받아요. 주택연금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 가입 증명서 이런 거를 하나씩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주택연금도 받고 국민연금은 뭐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했죠. 이제 뭐 발표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 조금 작게 내고 나이 좀 드신 분 조금 더 내고 해서 한 13% 정도 받는 걸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런 것도 해가지고 가입증명서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평생 배우자까지 그죠? 노후를 좀 여유있게 하시도록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딱 받아놨습니다. 주택연금은 나이가 55세 되면 됩니다. 그냥 낙찰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고 뒷날 바로 가서 연금 주택금융공사 갑니다. 전국에 지사가 있으니까 가서 맡기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조사하고 보니까 감정이 예로 제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나왔는데 설정을 한 10억 넘게 하더라고. 조금 2배쯤 되고로 설정을 해요. 설정을 그래 하더라고. 설정을 그래 하니까 뭐 그래도 뭐 별 문제는 없죠. 설정 뭐 많이 봤자 그거는. 자 근데 설정을 다른 대출 받을 때 그 설정이 예로 10억이 돼야 돼 해서 그 LTV 차감을 하느냐 안 합니다. 그건 아예 대출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신청서는 요거 이제 제가 신청할 때 이렇게 했는데 신청서에 보면은 뭐 별거 없어요. 일단 낙찰 받고 여러분이 할 의사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편하게 내가 감정 가격이 6억이다. 만약에 그럼 대출이 한 3분의 1, 뭐 1억 5천 한 2억쯤 있다. 이러면은 연금 금액이 너무 작아요. 작으니까 주택연금은 대출을 거의 제로화 시킬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로화 그 시기가 될 것 같고 대출을 거의 없앤다 이런 마음 먹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젊을 때 빨리빨리 대출도 없애야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은 평생 받는다. 평생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은 여기 이제 각 그 실장들이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보면은 저는 이제 신한은행의 주택연금 상담 신청서를 받더라고. 신한은행 가서 이제 상담을 원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지사 이런 데 가서 이제 상담을 하면은 이제 자기 좋아하는 은행 가거든. 은행 가서 주택연금 상담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은 그 사인하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쭉 자기들이 대강 적어 가지고 이제 감정합니다. 감정하는데 보통 경매 감정은 보통 그래요. 대출 감정은 예로 10억이다. 뭐 경매 감정은 11억, 담보 감정은 9억 이래 합니다. 보통. 그래서 경매 감정은 한 10% 셉니다. 높아요. 그래서 그럼 뭐 우리 주택연금에 농지를 맡길 때는 금액이 조금 낮으니까 낮습니다. 그죠? 한 10%, 많게는 15% 낮다 이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맡길 때는 우리 경매 1차 감정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10%, 많게는 15% 조금 낮을 거다 마음속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을 지금 보니까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요. 지금 이야기는 우리 가계대출이 IMF나 정부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많다. 가계대출이 너무 많다. 우리 가계대출이 그래서 이제 가계대출을 줄여야 되겠다 얘기입니다. 가계대출을 지금은 대출을 좀 정대합니까? 은행에서 줄일까? 줄이는 식입니다. 그래서 은행 이제 정부 방침 따라서 줄이라 하면 은행에서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가급적이면 안 내주는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계대출이 있고요. 사업자 대출이 있어요. 사업자 대출. 그래서 이제 사업자 대출은 우리가 부동산 매매 사업자 제가 내렸겠죠. 잔금 치르기 전에 낙찰 받고 나면 왜 내렸느냐. 어제도 전화 왔어요. 저기 대전에서 전화 왔는데 그 신입인가 새마을고 어디 갔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대출을 이야기를 했더니 매매 사업자는 사업자 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직원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내가 지금 경매학원에 원장을 하고 있는데 한 10원에 하고 있는데 우리 수강생들이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가계자금 대출이 있고 사업자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서 좀 해주라 이랬더니 처음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갔을 때는 안 됩니다. 매매 사업자는 사업자 대출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바꿔다가 내가 통화했거든요. 다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예 알았어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문자 왔는데 뭐 해주는 쪽으로 사업자 대출 쪽 해주는 쪽으로 막 문자 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역시 원장님이 통화를 받기에는 빽이 큽니다. 제 빽이 자기가 빽이 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줄인 추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자 대출로 어떻게든지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SR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40% 이내, 1억 같으면은 연 한 4천만 원만 대출 원금 이자 갚도록, 그렇게 대출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억까지는 대출이 잘 될 겁니다. 근데 1억 초과 되면은 잘 안 해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애 있는 거, 신용대출까지 잘 다 포함해서 하여튼 기존 대출이 1억이 있다, 이러면은 개인 대출, 가계 대출은 잘 접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득 증명에 나라 자꾸 막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운데 사업자 대출은 이제 DSR 자꾸 이런 게 그냥 무시돼 버리니까 사업자 대출을 나가면은 편해요. 이런 게 신경 쓰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자 대출을 어떻게 해달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DSR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연소득의 이게 40%만 내주라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채무자에게 한 40%, 이익금융권은 50% 안에서 대출을 줄이라 이랍니다. 너무 많이 해주지 말고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DSR에서 예외가 되는 거, 산정할 때 없는 거로 보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건 무시합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우리 재건축할 때 이주비 대출, 중도 대출 들어봤죠? 이런 거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주택연금 받으면은, 주택연금이나 이제 예로 받으면은 이 농지연금은 없네요. 농지연금 없는데 하여튼 주택연금은 받으면은 자기 감정가액이 예로 6억이다 그러면은 막 거의 한 2배, 한 12억 이 정도 설정을 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앞으로 50년 뒤까지 내다보고 설정을 미리 해놨습니다. 해놨고, 그럼 주택연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신탁형이 있고 이제 그냥 소유자 건전당 설정형 두 개가 있는데, 신탁형은 이런 겁니다. 신탁형을 해놓으면은 예로 남편이 죽어버리잖아요. 죽고 이제 아내가 있고 자녀가 3명 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원래 상속 비율이, 법정 상속 비율이 남편이 죽으면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1 됩니다. 그죠? 그럼 2배를 빼면은 자녀들은 2가 되고 배우자는 3이 되는 거예요. 몫이. 이제 그렇게 해서 상속을 일단 하니까, 상속했을 때 이제 자녀들이 이거는 그냥 아버지가 옛날에 갖고 있던 주택이니까, 아파트니까 요거는 엄마가 연금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만 상속 포기를 하고 다 넘겨주면 되는데, 자녀들 3명에 또 그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틉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지. 이래 삐면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연금 받는데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신탁형은 이제 그런 건 차질이 없고, 그냥, 건전당 설정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런 조금 문제는 있는데, 좋은 점은 그런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는 소유자가 자기니까 임대납기가 좋아요. 임대납기가. 소유 가구에 내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임대납기 좋고, 신탁이 해버리면은 우리 자산 신탁 소유자가 우리 자산 신탁이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우리 자산 신탁 주식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임대차가 됩니다. 이제 그게 조금 들어가요. 이제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건전당 설정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건전당 설정을 신청했습니다. 했고. 자, 그래서 주택연금은 이렇게 DSR 할 때, 제외되는 대출입니다. 계산할 때. 이해가시죠? 제외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4번 봅니다. 4번에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 6억 6천인데 주택인데 41%에 2억 7,300이다. 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에 132. 자, 23에 132. 그죠? 자, 보겠습니다. 성북구 장이동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어가지고 지금 41% 그랬다. 41%. 자, 요 보면은
성북구 장이동의 주택이 땅이 33평에 건물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6억 6,600에서 41%. 자, 이런 거를 딱 보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딱 느끼게 돼요. 뭐 느끼게 된 거예요? 주택연금을 퍼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주택연금을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 2억 7,300 떨어졌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용도지역을 보면요. 대지입니다. 대지. 지목은 대지이고, 여기에 이거 뭐고? 용도지역이, 이종 일반이네. 이종 일반 주거지역, 좋은 거죠?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 감정은 공시가는 300만 원인데, 제곱미터당에 평당은, 감정은 한 600만 원. 600에서 여기에 3.3을 곱하면 이제 평당이 나오는 거죠. 그럼 평당이 한 1,700면 되겠네. 일단은 땅값이 6억 5,900입니다. 6억 5,900. 자, 주택값은 600만 원이 얼마 안 돼요. 이건 없는데, 자, 물어보자. 서울에는 땅값이 잘 오를까? 촌에서 내가 돈을, 한 2, 3억, 이렇게 2억 한 8천 줘가지고 산한 농 같은 게 잘 오를까? 서울의 땅값이 잘 오를까? 서울에 당연하죠. 느낌상. 자, 그러면 이게 2배 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내가 보니까. 보통 5년, 10년 가버리면 2배 가버려요. 땅값만. 그럼 땅값만 이거 사놓으면은, 예로 이걸 사놓으면은, 땅이다 생각하고, 서울에 내 땅을 사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물은 보니까 이제 뭐 흐름하죠, 이게. 이게 보니까 건물은 70년도 짓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좀 그렇죠. 건물은 이제 별로 볼 게 없는데, 일단은 건물은 막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땅을 샀다, 그죠? 땅을 사놨다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게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여러분이 이제, 주택연금에 12억, 주택연금 최고가가 얼마일까? 12억이죠, 12억. 12억까지 받는데, 그만 없는 듯이 이렇게 사놓으면은, 이게 한 12억까지 올라갈 거라고. 땅값은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안 하니까, 그 값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배달할 때 제가 또 감정 의뢰하거든요. 하는데 감정평가사에서 네가 아무리 싸게 사도 이 땅을 여기 2억 8천에 사더라도 그거를 감안한다 해도 이 땅값을 함부로 손을 못 내거든요. 이거를 네가 경매로 싸게 샀다고 옆 땅 다 같이 있는데 경매 물어보다 유치권에 있어서 아파트 1,001호가 있고 1,002호가 있는데 1,002호 경매 들어갔어요. 근데 유치권이 6억에 있어. 내가 3억에 샀어. 자, 그러면은 3억에 샀다고 니는 죽으나 사나 앞으로 감정할 때 3억이다 4억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땅도 마찬가지. 땅도 유치권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갖고 내가 2억 샀다 해서 너는 경매 샀을 게 2억이니까 그거를 나눠 가지고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생 너는 2억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땅값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서울 구닥다리 집이라도 사놓으면은 이 땅값 흐름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좋고, 요런 경우 볼 때는, 주택을 볼 때는 그렇겠죠? 1번 설정하고, 그리고 1번 설정하고, 1번 전입하고 따져가지고, 전입이 늦어야 되겠죠? 이게 앞서면 골치 아프죠, 우리가. 그죠? 전입이 늦습니까? 빠릅니까, 이거? 늦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낙찰받으면 된다. 그죠? 그럼 낙찰받으면 아무 문제 없고, 지금 요런 거는, 가서 입주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가지고 내 명의로 얹혀놨습니다. 요 들어가고 수리하고 갈 필요까지는 없고, 그럼 한 12억, 13억쯤 되면은, 그때는 좀 허물어가지고, 주택에 맡길 때, 그럼 한 1, 2억 정도 돈을 떼가지고,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자기가 주택에 맡기면 어떻겠나, 이래서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선택해 봤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돈 넣어놓은 사람들은, 시골 땅을 사지 말고, 그래도 서울은 서울이죠. 서울 땅을 사는 게 다행입니다. 자, 5번 봅니다. 5번. 주택연금용 입찰이 임박한 물건 입원해놨는데, 자, 근데 동작구 상도동을 보니까 상도동 주택인데, 요거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토지 지분면,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이런 문제 나왔죠. 그럼 여기에 이제, 자, 토지가 지분이 되면은, 일단은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런 게 주택의 토지가 지분이다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주택에 동작구 상도동이 좋은 데거든요. 상도동에 자 뒷페이지 봤습니다. 뒷페이지 보니까 땅이 조금 모자란다, 그죠? 한 10평 정도 모자라고 건물은 전체인데 이게 이제 10억짜리가 5개 절반 떨어졌습니다. 자, 절반 떨어졌어요. 231-110-207.
봅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낙찰을 내가 받습니다. 그죠? 땅이 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골치 아프죠? 땅이. 가격은 좋죠. 뭐 10억짜리가 5억 들었으니까 뭐 적당히 뭐 됐는데 이게 이제 한 필지인데 여기 이제 자 그림 봅니다. 그림. 자 화면 보세요. 일본니까 좀 지금 많이 낡았죠? 낡아가지고 쭉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보이고 뭐 조금 지도가 좀 이렇네, 그죠? 열이 생겨가지고 땅이 있는데, 자 문제는 용도 지역을 보니까 대지인데 2종 일반 주거다. 뭐 좋습니다. 그래서 10억이다. 10억. 땅값이 10억이죠. 10억이고 건물값은 1,100만 원. 그죠? 얼마 안 되죠? 이거는 건물이 뭐 그냥 없다 생각하면 없다. 그죠? 공장도 그렇죠. 공장도 한 20년, 30년 지난 공장은 공장 건물값은 제로. 땅값만 가지고 보통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성도 69년도 마무리됐죠. 자, 땅값이 일단 10억입니다. 10억이고 임차인은 보니까 임차인은 전입된 게 없다. 그죠? 건전항이 딱 있고 전입대가 없다. 이러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낙찰 받는데. 알겠죠?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설정은 좀 많아가지고 한 7억 정도 설정이 있네요. 이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땅값이 한 10억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사면은 좋은 거는 땅값이 10억이니까 좀 있으면 12억 되겠죠. 그죠? 12억 반대는 막 문제 있을 것 같아. 한 3, 4년 지내면은 이게 뭐 10한 3억이나 일단 오르거나 싶보다 내 느낌이네. 그러면 한 주택연금 할 때 주택연금은 공시가격이 12억까지. 그죠? 저가 감정해가지고 12억까지만 주택연금을 주고 얘로 감정이 16은 없다. 필요가 없어요. 12억 놓으나 16억 놓으나 답은 똑같아. 주는 거는. 근데 공시가격이 근데 19억이 놓았다. 그거는 안 돼요. 주택연금이. 아예 탈락이라. 공시가격이 10억인데 주로 시세가 한 17억 놓았다. 이런 상관없는데 공시가격조차가 그게 뭐 한 19, 20억 놓았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강남에 살아도 주택은 몇 개고 싶어도 뭐 지가 한 20억 대비면 주택연금에 접근이 못해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이거는 이제 부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연금이니까 너는 빼고 이래갖고 하니까 자기들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사면은 근데 아까 땅이 뭐라 그랬나? 아까 땅이 이게 이제 문제지 이거.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땅을 보니까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요. 토지 등기부를 보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토지 표제부가 있고요. 갑구가 있고, 갑구에 쭉 보면 뭐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쭉 되어 있고, 훑어봅니다. 그 다음에 얼굴한 게 있고, 쭉 보다가, 우리 옥션은 좋은 거는 제일 마지막에 요약표죠. 요약표. 이게 좋습니다. 이게 요약표가 복잡하죠. 다 풀어내면 힘들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장에 딱 가보면은, 요 있네. 요거를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인터넷 등기소에 열람할 때 열람을 마지막에 열람 딱 누르기 전에 한 칸 딱 밑에 요약이 있어요. 그 점을 탁 찍고 열람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간단하죠? 요거 볼 게 뭡니까 지금? 소유자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여기 이제 경매 놓은 거고 큰 거. 그럼 여기 빠졌다. 여기 이제 빠질 때 여기 빠지고 여기 넣었다. 150억 하는 거 요거 넣고 한 사람 김영자 씨끼 빠졌다. 김영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들어가고 말이죠. 갑구에는 경매가 들어가고 얼구에는 설정이 많더라. 이거는 뭐 한 개에서나 10개에서나 우리는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뭐 상관없고. 그럼 요 제일 문제가 뭡니까? 갑구에 한 사람이 빠졌다. 그러면 동작구 사시는 김영자 씨를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요거를 선작을 해야 돼요. 선작. 알죠? 먼저 사가지고 들어가서 딱 낙찰을 받으면은 이제 대출 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영자 씨 거를 먼저 사면은 좋은 점이 얘로 오차다 이게 또 80% 깨네 한 4억 한 1,000만 놓았다 이랬을 때 이럴 때 얘로 누가 4억 4천에 들어갔어요. 내 말고 내가 딱 꼬리고 있는데 누가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뭐 하면 됩니까? 영자 씨가 내가 샀으니까 이전에 했으니까 손 들고 잠깐 이래갖고 나 공유자 웃으면서 하겠어. 그러면 내가 4억 4천 내가 사는 겁니다. 구태여 내가 뭐 4억 9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놈이 안 사면은 안 사고 또 떨었다. 얘로
48, 30, 3억 2천에 떨어졌다. 이때 3억 누가 6천에 뒀다 그러면 그때 손 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면 되는 거예요. 공유자 우수매수.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 우리 실무상 보니까 가능하다고 되었습니다. 판례나 이런 입장이. 그래서 중간에 경매가 되고 있을 때, 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분을 산 사람이 등기부 이전이 딱 돼갖고 이전 등기부 등본 있죠. 그거를 딱 들고 집행안 보여주면 압니다. 그렇네. 이전이 아까 영자시에서 확인이 바뀌었네. 그러면 한 선생님이 그러면 공유자 웃으면서 하면은 오케이 받아줍니다. 자, 무슨 말 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뭡니까? 영자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먼저 사가지 놨고 그 다음에 적당할 때 누가 딱 들을 때 공유자 다시 이는 공유자 우수 매수가 안 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네. 우수 매수는 안 되고 왜냐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 같이 움직여야죠. 이 같이 움직이죠. 따로 있으면 안 되네. 따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일괄로 이 움직이니까 안 됩니다. 다 같이 있어요. 안 되고 만약 땅만 없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 내가 설명 조금 잘못했어요. 건물은 집은 아니죠. 한 사람 거죠. 그건 땅만 아까 영자고 거기고 건물은 약간 이제 많은 그 사람이 가 있는 거고 유승호 씨인가봐 가 있고 땅만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공유자 웃으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정정합니다. 무슨 말이죠? 같이 놓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놓지만은 이제 대출 받는 데는 두 사람께 꼭 있어야 대출이 된다면. 근데 혹시 이거 낙찰받는데 대출이 주고도 나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어디 가면 되느냐 하면은 자, 한번 봅니다. 지지 옵션을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요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분 대출. 지분 대출은 안양저축은행 해놨죠. 자, 요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자 적어 놓으세요. 지분 대출은 안양저축은행 하나 좀 적어 놨습니다. 지분 대출은 안양저축은행. 요거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그만 포기한다고 또. 아이고, 저 대출이 안 되냐고. 그러면 10%한 4천만 원 한 거 막 뛰지 말고 지분 대출은 안양저축은행. 자,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이제 안양저축은행 지분대출이라고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공도명의 부동산을 공유자 동의 없이 나머지 사람 아까 땅 두 사람이었죠. 한 사람 빠졌죠. 동의 없이 본인 지분만을 담보로 해드리는 상품이다. 그래서 안양저축은행의 이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시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기분 좋으면은 선생님이 잘생기고 미녀면은 90% 해주고 뭐 생기면은 40% 해주고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대출 대상은 아파트, 주택 같은 거 이런 건 상가, 토지 이럴 때 여러 가지 이제 봐가지고 자기들이 8 내지 9% 정도 해가지고 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8 내지 9% 정도에서 연체는 약정금리 플러스 3%고 최대는 연체는 플러스 3%죠 지금 약정금리 플러스 이 대부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정금 연체의 자율은 약정금리 플러스 3%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놨습니다. 제일 잘한 게 그겁니다. 내가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잘한 게 요겁니다. 약정금리 플러스 3%로 고정시켜놓은 거. 대부업체 포함해서 전부 다 전 금융기관이 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한 전 사안수수료는 중도상수는 2%다 되는 게 있네요. 하여튼 뭐 5년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다시 지분을 낙찰받았다 그러면 일단 어디 간다고요? 안양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을 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공유자 우수 매수는 안 된다. 그죠? 공유자 우선 매수는 건물 때문에 안 된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러고 지분 대출은 아까 어디겠죠? 안양저축은행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문의를 하면 좋겠나 싶습니다. 좀 겁이 있더라도. 그래서 안양저축은행은 자기들은 그 전략을 잘 택한 겁니다. 전국에 지분이 많거든요. 주로 상속되고 나면 지분이 많이 생기죠. 상속 때문에 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속도 참 그렇죠. 상속되고 나면은 싸움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부모들도 주택 많이 가 있을 필요 없어요. 또또한 한가 있다가 주택은 받고, 막 두 사람 다 죽으면 끝나고 이래야지. 그거 난가 놓으면은 자식끼리 또 싸움합니다, 저끼리.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엄마 많이 거두는데 네가 뭐,
네가 명절에 왔나 뭐 했나 하면서 이제 싸움하고 뭐 난리거든요. 엄마 내가 다뭐 뒷발에 다 했는데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반신 안 오냐. 이런 게 이제 승인이 나는 거죠. 지는 뭐 10원도 안 갖다 놓고 엄마 병원비를 대노 뭐 대노 안 대놓고 나는 10년 20년 엄마를 모신다고 거의 고생했는데 엄마가 내 딱 죽어가면 되는데 그나마 죽어버려서 이래 삐면서 시끄러운 거지 이게 또 그런 거죠. 자 넘어갑니다. 6번 우리 사파동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 학원 발효비 뒤입니다. 법원 뒤에 이런 아주 예쁘장한 집이 있습니다. 그죠? 집이 지금 63%.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사가지고 일부는 전세 놨고 자기가 살고 이러면은 좋습니다. 자, 23-10-2140. 자, 집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좋죠, 그죠? 집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잘 지은 것 같고 우리 창원에는 전부 다 집들이 이렇게 딱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그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호주 캔버라 도시 온단 도시가 창원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도 진짜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자전거 도로까지 딱 넣어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봅니다. 23-10-2140 옥션은 가서 10-2140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일이 있는 거는 이 소유자가 은행 가서 담보를 2개를 맺겠다. 2개를. 그죠? 2개 맺기 때문에 물건번호 1번. 자, 우리가 물건번호 2번이에요. 2번은 항시 입찰표 쓸 때 여기 물건번호에 오른쪽에 물건번호 2번을 빠뜨리면은 무조건 무효됩니다. 탈락. 이게 중요해요. 자, 2번만 봅니다. 2번을 딱 보니까 그죠? 이제 아마 사업하다가 지금 어려갖고 다시 놓는 거 같은데 자 다가구 원룸이다. 다가구 원룸 자구적 한 74평에 주로 창원은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64%다. 그죠? 39,600인데 여기 집이 열었습니다. 이렇게. 자 집이 어때요? 좋죠, 그죠? 일단은 깨끗하고 뭐 진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느낌상 좋습니다. 사장님 뭐 대기 돼가지고 뭐 아주 전자지도를 보니까 그죠? 스카이뷰를 또 눌려서 보면 확대해 보면은 여기 뭐 저도 가끔 여기 아침에 자고 나면 이 걸어 다니거든 이게 새벽에 왔다 하는데 여기 이제 지나가고 갑니다. 자, 요 보면요 꼭 점을 딱 찍어 보면은 여기입니다. 점을 찍어 보면은 이 집이다. 자, 찾았죠? 찾을 수 있겠죠? 자, 요 집인데 문제는 요거 다 주택가라서 창원은요 전부 다 이 주택지라도 아주 도로부터 보세요. 도로부터 딱 보면 그죠? 반듯반듯하죠, 그죠? 딱딱 뭐 바둑판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조금 좋다 나쁘다. 이게 조금 좋죠, 그죠? 조금 북동향이 되니까 조금 방향은 안 좋습니다, 그죠? 오히려 앞집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동향이 좋은데 북동향 이게 조금 이제 단점입니다. 조금 단점. 자, 그리고 요는 일반 주거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창원은 다 되어 있죠. 이래갖고 이제 되어 있는데 몇 년도 짓느냐? 2008년도에 지은 집이고 임차인이 둘이 있는데 말이죠. 임차인이 둘이 있고 은행 설정이 있는데 그래서 임차인이 둘이가 지금 분께는 빨라요. 빠르죠 지금. 자 다시 1번 건저당보다 2021년 건저당보다 임차인의 전입이 빠르다.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예. 자, 5,500하고 3,000에 20만 원 둘이가 있다 그죠? 임차인이 어제 뭐 하시는 모르겠다. 공단에 만나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을 보니까 두 사람이 소액 보증 받고 하면 좋은데 한 사람 받았죠. 한 사람은 받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다 받아내. 아유 다행이네. 왜냐 그러면은 소액 보증금은 그럼 이 둘 다 1,700 주면 되는데 왜 안 주느냐 하면은 자 이거 설정 봅니다. 설정이 언제죠? 2021년 3월 9일이다. 그죠? 2021년 3월 9일 임대차 법부를 보면은 2021년 3월 여기 해당되네. 2021년 여기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그 밖의 지역은 얼마라고요? 여기 잘 보면은 5천만 이하야 1,700. 5천만 이하만 1,700. 자,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5,500원. 5,500. 이 사람은 안 주는 게라. 소액보증은 안 주고, 이 사람은 3천만 원짜리는 일단 1,700 줍니다. 1,700을.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3천만 원, 여기에 성씨만 1,700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 세무서, 이는 모르겠다. 이는 이제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구청은 별로 그동안에 내가 본 게는 큰 문제인데 세무서 일마가 좀 골치 아프죠. 이건 이제 모릅니다.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은 세무서도 소액보증은 무조건 띄입니다. 띄인데 설정보다 이런 것보다는 앞집이에요. 무슨 말이죠? 소액보증보다 이제 확정일자 임차인 5,500 받고 아까 이 사람은 1,300 못 받았으니까 1,300 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은행 받아가고 그래서 아마 배를만 문제는 없겠다. 임차인 쪽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받아가니까 요거를 보러 가면은 커피 줄까 안 줄까? 줍니다. 제가 100% 받아가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낙찰받고 내가 잔금 넣고 나면 저거는 또 뭐 받아야 됩니까? 내한테? 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에 인감 붙여가지고 딱 해야 배당기일에 오후 2시에 돈을 준다면 같이 전시는 100%. 자, 그래서 요거는 낙찰받아도 명도한테도 문제가 없고 그냥 일반 중개업소 사면은 최소 요새 뭐 내가 볼 때는 최소 5억 줘야 되겠네. 최소 5억 줘야 되겠는데 한 4억만 줘도 살 수 있다. 그럼 싼 거죠, 그죠? 싼 거고 난 주택연금은 한 5억 5천이나 그 정도 선에서 한 주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5억 5천 정도. 집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은 요 집도 좋으니까 한 가구는 이게 전세 놨고 자 전세 내래요. 이게 이제 3천에 20만 원. 그냥 월세를 하려고 하면은 1,000만 원이 5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5만 원. 그러면 3천이면 15만 원 더 붙이죠. 그러면은 35만 원이 됩니다. 35만 원이 35만 원. 조금 월세는 조금 작긴 한데 옛날에 그죠? 30만 원. 지금 뭐 한 40만 원, 50만 원까지 받았을 것 같아요. 자, 물건이 괜찮습니다. 창원에 계신 분은 뭐 사실 분은 하나 사셔도 되겠다. 아파트 사지 마시고. 자, 7번입니다. 7번. 7번에 제주도. 제주도에 본 게는 16억인데 4억. 아이고. 요거 낙찰받으면은 12억은 나오겠지. 아무리 안 돼도. 12억 나옵니다. 12억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나이가 65세다. 그 뭐 280만원. 60살에 뭐 230, 70살 것도 뭐 320만원입니다. 320만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559평에 건물이 있고 16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다. 그죠? 4억까지 떨어졌다.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하나 산할만 합니다. 그죠? 산할 놨고 자꾸 내한테 물어보는데 그 주로 꼭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비행기 타고 뭐 서울에 뭐 작은 집도 하나 있고 하면 그거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는. 농정도 그렇더라고. 농정 받고 꼭 그 동네에 살아야 됩니까? 그러고 물어보는데 한국에는 막 연금 받고 나면 뒤에는 잘 이제 뭐 알아서 네가 서울로 가든지 제주도로 가든지 울릉도가 살든지 뭐 그거는 크게 뭐 문제시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계약이 탁 되어버렸으니까 그죠. 23에 10804. 저런 거 생각하면은 문제가 뭡니까? 나는 와 고주무에 쩐이 좀 부족하노. 이제 이게 문제죠. 쩐이 좀 부족하네 이게. 그래서 많이 버려야 돼요. 자, 봅니다. 제주도 서귀포, 우리 좋아하는 서귀포에 뭐 주택이 나왔다. 경매로. 경매는 땅이 좀 크다, 그죠? 땅이 559평에 건물은 막 적당한데, 자, 최저가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주택인데 이거 보다. 기분 딱 좋죠? 그죠? 자, 100원짜리 주택을 100원에 주택에 몇 개 사는 그거는 누가 뭐냐? 초등학교 안 넣어도 몇 개입니다. 알겠죠? 5억짜리 아파트 5억 주택 연금 주택 몇 개는 거 그거는 아무나 돼요. 아무나도. 자, 16억짜리를 4억에 몇 개인다. 낙찰받아갖고 16억 받는다. 12억 받는다.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자, 땅이 많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땅을 보니까 땅이 몇 평이고 지금? 두 필지다. 두 필지. 그죠? 두 필지인데 건물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건물도 자 사용성이 언제인가 지금? 좋은 거죠? 2019년도다. 일단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시 따지죠. 세입자가 소씨가 있으니까 1번 건저당 날짜하고 전입 날짜하고 생각한 게 늦더라. 신경 쓸 거 없죠?
그죠? 없더라. 넣었더라. 신경 쓸 거 없고요. 안덕농협에서 대출이 얼마 나왔다고? 6억 8,800도라 이 말이죠. 그죠? 대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 이런 거고, 이제, 땅은 본께는 뭐 상소 이전해가지고 뭐 안덕농협에서 같이 담보를 잡았네요.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없는데, 창고는 매각 제외다. 이런 거는 오다 가다가 두고만 두고 차면 됩니다. 그죠? 두고 차고 막 무너뜨리면 돼요.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16억이 한 4억까지 떨어졌는데 땅이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그러면 두 필지인데 내가 주택연금 그 담당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여러 필지 묻잖아 했더니 땅 한 필자고 그것만 잡는다 그러더라고. 그럼 못 잡으면 되느냐? 하필이면 상관없대. 하필. 두 개를 굳이 안 된다 할 때는 그때 못 잡는다고요? 두 개를 합치기는 쉬워요. 이 쪼개는 거는 최소 분할 면적 그런 게 있어갖고 뭐 60평 이내 뭐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100평 주택지를 가 있는데 10명한테 쪼개야 되겠다. 10평씩 10명 쪼개서 그건 안 됩니다. 작은 면적을 쪼개는 건 안 돼요. 안 되는데 합치는 거는 별로 무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땅이 쭉 보니까 뭐가 지금 대지 같기도 하고 농지 같기도 하고 막 그렇다죠. 자, 이렇네, 내용은. 지금 요런 경우는. 자, 요런 경우는 몇 개면은 아마 요거는 빼자 할 겁니다. 무슨 말이죠? 빼자 할 때는 어쩐다고요? 합치면 돼요. 합치면. 알겠죠? 요거를 한 필지로 합치돌라고 뭐 그거는 쉬울 거라고 만든 거. 합치는 거는. 그럼 합치가지고 주택을 맡기면은 안 되겠나 있을 겁니다. 합치면은 된다. 근데 이게 뭐 진지가 자 다시 봅니다. 이 진지가 지금 뭐 2019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자, 건물 등기부 나오세요.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자, 여기 있죠. 건물 등기가 2019년 해놨는데 그죠? 이게 소유권을 좀 그렇네. 최근에 뭐 어떻게 이전을 미름길에 있다가 정상행기 이제 최근에서 그런지 조금 그렇고 건축물 대량을 한번 봅시다. 건축물 대량을 지분 본권에 뭐 최근 한 게 아닌데 그죠? 아닌데 단독주택이 있고 창고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오른쪽에 사용 승인 여기 있네. 허가가 2019년도 좀 그렇다 이죠. 집을 본 게 아닌데. 집은 본게는 아닌데 그럼 주택 가격은 얼마고? 주택 가격은 얼마고? 2,700만 원. 그 이거는 옛날 집이다 그죠? 이게 조금 문제 있다. 2019 이거는 막 한 30년 더 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건축물 대장은 40년. 좌우좌우 좋습니다. 우리는 연금을 잘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없다. 자, 근데 이 뭡니까? 노란 거 이 뭐고 이게? 자, 위에 5는 뭐예요? 부속 6, 7평 뭐 그런 거네. 별 문제 없네. 평수가 별 문제 없다 그죠? 보니까 부속 건물 해갖고 이게 보니까 자, 이런 거죠. 여기 이제 5 이러네. 어느 게 주택이고. 하여튼 별 문제는 없다. 하여튼 이런 거를 잘 사셔가지고 제주도에서 4억에 사갖고 연금을 딱 이제 12억 받으면은 이 사람은 예로 4억에 샀다. 낙찰 대비세 혼자서 돼가지고 연금을 받으러 가면은 내가 나이가 65시다 그러면 280만 원, 70세 같으면 얼마입니까? 70세 같으면 320만 원. 자, 4억에 낙찰 받아 죽을 때까지 320 준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그죠? 여러 제 나이쯤 돼가지고 320만 원만 죽어다 죽구만 요거 4억 낙찰 받아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은 24%는 조금 너무 싸게 받는 거고 보통 한 40%, 50% 정도 하면 낙찰 받을 수 있어요. 보통 거린 주택이고 이런 거는 받을 수 있고 주택에 맡기는 거는 농지연금은 25에서 35, 주택연금은 40에서 한 50% 정도 그 정도 하면은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자, 오피스텔 연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응?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오피스텔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봅니다. 강서구 대저동에 2211호가요. 월세가 1000에 100만원 해가지고 팔려버렸습니다. 이거는 211호는 팔렸고,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쭉 나왔는데, 제가 노린 거는 9번입니다. 9번. 오피스텔 물건번호 9번이에요. 9번. 9번은 26%입니다. 이게 상업용 오피스텔. 상업용 오피스텔이다. 그죠? 대지권이 있고 건물은 55평이다. 그럼 요거 낙찰 받아서 주택은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등기부를 보니까 2종 4층은 2종 거린시설 시설이다. 자, 2종 거린시설 시설이다. 이게 주택 아니잖아, 그죠? 자, 이게 되겠는가 한번 봅니다. 자,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되느냐? 쭉 이제 나중에 보는데 이게 이제 업무시설 되어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 보죠. 오피스텔의 주택 가입 대상은 주택의, 자, 일단 그것부터 보고, 경매문구부터 보고 갑시다. 23에 2535 9번 2535 9번 한번 봅니다. 2535에 9번 봅니다. 9번. 자, 화면 보세요. 자, 이걸 내가 봤어. 이게 210호. 자, 오피스텔은 뭡니까, 지금? 주거가 아니고 사업해놨죠. 사업해놨는데, 건물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많다 하는 것은,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평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입니다. 55평이면 좀 크죠, 그죠? 적당히 좀 넓게 사시는 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전용이 55평인데, 요 보면요, 55평인데, 오피스텔인데 전용이 55평 210호다. 210호. 26%. 자, 26% 만약 받아가지고, 여기 주택임금이 된다 하면은 뭐 괜찮은 거죠. 부산에서. 내가 여기 이제 여러 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쭉 떨어졌죠. 7차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그림을 보니까, 자, 화면 봅니다. 화면 보면은 어때, 지금 그림이? 지금 막 다 비가 있죠. 비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쭉쭉 다 비가 있어요. 자, 210호는 요겁니다. 210호. 210호는 요건데 방향은 어떻습니까? 방향. 내가 만약에 산다 치자. 여기에서 만약에 210호에 살고 있는데 이 방향은 어때요? 방향은. 앞에 가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지금 보입니까, 지금? 제일 밑에 210호죠? 그럼 해가 뜨면은 이렇게 쭉 왔다가 접근이 잘 되겠죠? 그죠? 동, 남, 서까지. 그죠? 여기 동, 이게 동이죠? 밑에 오른쪽에서 동, 밑에서 남, 서까지 좀 되겠죠? 되는데, 이게 전자지도를 보니까요, 이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위치는 어디죠? 위치가 강서구 대저동 해가지고, 이거 쭉 보면은, 이게 대저역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있고, 아마 밑에 이마트 있는가 봐요. 지금 요거 같다, 요거. 요게 2층 요거 같다, 부분이. 느낌에. 이마트에 있는 2층. 그럼 이마트 2층이가, 장보러 가기도 쉽죠? 그죠? 엘리베이터가 1층 내려가면 뭐 걸어가면 뭐 이마트니까, 뭐 사람도 많이 오고, 이마트 여기입니다. 자, 여기인데, 자, 지금 경매 물건은 내가 몇 호죠? 210호죠? 210호인데, 여기 보면은, 감정 평가서를 보니까요. 평가서를 쭉 이렇게 보니까, 210호 쭉 이렇게 보면요. 4층이다. 207호, 208호가 있고요. 208호가 이종건생, 209호. 자, 210호입니다. 210호. 여기 있네. 210호. 자, 210호 해가지고 이종건생. 맞죠? 이종건생의 이 대지권은 33평이고 건물은 한 50 몇 평 되고 그래가지고 요게 땅값하고 건물하고 합쳐갖고 8억 6,500이다 이 말이다, 그죠? 이 말인데 이제 용도로입니다. 용도를 쭉 이렇게 보니까요. 자, 내가 봅니다. 210호점 요겁니다. 요거 이게 뭡니까 지금? 업무시설 사무소 해서 업무시설 사무소 이종건생 209호하고 211호하고 210호는 자, 업무시설 사무소인데 요거는 주택연금 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시설 사무소.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업무시설은 지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시설은. 자, 우리 교재 봅니다. 교재 보면은, 가입 대상이 뭐냐? 주택에 유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12억 이하, 12억, 공시가격이,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로 작년에 10월 달에 바뀌었죠. 9억에서 12억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주택인데, 일반 주택이 되든지, 노인복지주택이 되든지, 그 다음에 12억 이하를 때, 여기 보면, 실제 거래가액이 합계 12억 이하를,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무슨 말이고? 자, 실제 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그 다음에 4번 잘 봅니다. 준주택 중에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자, 여기에 중요합니다. 준주택 중에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자, 준주택이라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오네요.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은 준주택이 들어요. 오피스텔. 자, 물어봅시다. 매매사업자로 오피스텔 낮춰받았다. 매매사업자에 해당되는 주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아파트, 빌라는 알 들었는데, 오피스텔을 받았어. 그러면 오피스텔인데, 그것도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절세가 되느냐고. 단타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가를 그러면 1년 미만 몇 프로입니까? 55%죠, 55%. 1년 지나면 44%. 2년이 지내야, 누진세로 가는데, 그럼 오피스텔은 바로 내가 낙찰받아갖고 2달 만에 팔게 됐어. 1년 미만에. 그럼 55% 내야 되느냐, 누진세율로 바로 갈 수 있느냐? 결론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된다 이 말입니다. 준주택이니까 준주택에 오피스텔 된다.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준주택의 중에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자, 조금 확대합니다.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경우에 등기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다. 등기상 증명서상 이야기네. 등기상 증명서상의 용도가, 아까 등기부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등기부 등본은 아까 업무시설 안 나왔죠? 안 나오는데, 그럼 안 될 수도 있겠다. 일단은 등기부의 업무시설, 예를 들면 주로 오피스텔은 주로 업무시설이거든요. 업무시설이거나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 사용된다. 자, 그래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걸 본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담보주택 주소와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방문조사를 해본 게네, 서류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전용 입실 부엌이 있고 화장실, 세멘트가 주거시설 되어 있는가. 보정신청은 현재에 이제 주택금 받을 때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의 주택으로 기재돼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구청에 가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은 시설로서 업무시설, 그죠?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주택이 됩니다. 근데 업무시설, 노후자시설, 상가, 판매시설, 숙박시설, 시장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러나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주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종 질문입니다. 2종 그린시아시설, 일반 입주민인데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 이건 안 된다 말이죠. 자, 한번 봅니다.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등기부 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 일단 여기가 중요하네. 등기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 자, 아까 우리 등기부상 이게 이거 보면은 요거 등기부를 보면 9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상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자, 다시요.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4층에 아까 2층이다요. 2층인데 여기 보면은 이 업무시설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안 되네. 자, 여기서 2종 건생은 되가 있는데, 아니, 업무시설은 원래 2종 건생 안에 들어가거든요. 업무시설이 들어가는데 2종 건생 안에 세목이 이제 소과목이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 볼 때는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느낌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등기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 주거목 사용다. 자, 해놨고요. 그러면은 오피스텔도 되는가? 자, 일단은 기분 나쁜 거는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몇 프로 취득세? 4.6%죠. 취득세가. 일단 이게 기분 나쁩니다. 조금 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좋은데 여기는 이제 업무시설의 사무소, 업무시설. 다른 거는 이종, 건시형, 이종 해놨는데 안에 요거는 건축물 대량을 보면 업무시설의 사무소. 210호만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 느낌에는. 210호는 안 되겠나 싶다. 210호는. 이게 이제 다른 거는 전부 다 이종, 건시형의 휴게 일반으로 이래야 했는데 요거는 아예 업무시설로 건축물 대량을 딱 바꿔놨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안 되겠느냐. 요 업무시설이다. 업무시설. 이거 구는 업무시설. 그래서 안 되겠나 싶습니다. 느낌에. 그래서 요거 낙찰받은 사람은 조금 더 이런 거는 잘 모르면은 서류를 다 챙겨가지고 주택금융공사 이 부산이죠. 부산에 그 가서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요거 저게 해당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이래요. 정당한 거는 등기상 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등기상 증명서는 아니거든요. 아까 그린샷에서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한데 속내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용도가 업무시설 좀 그렇네. 조금 여기서 이제 조금 안 맞는데 일단은 이제 그 감정평가서에는 지금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잘하면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 8번 봅니다. 8번.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된다, 안 된다? 일단 된다. 자, 그럼 검사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오피스텔. 자, 다시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혹시 오피스텔 살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뭡니까? 오피스텔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주거를 하다가, 평수가 50평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절반 내가 쓰고, 절반은 사무실도 쓰고, 임대도 낮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 쓸 수 같아요. 자, 오피스텔 검색어 장됩니까? 오피스텔 검색해 보니까 전국에 지금 보니까 오피스텔이 1,500개 많이 나오죠. 그럼 요 중에서 유찰이 3군데고 최저 가격이 한 3억 돈 넘는 오피스텔을 또 검색하니까 1,500개 중에서 4건 나오네. 4건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런 거 뭡니까? 이런 거 주거에 놔둬요. 주거 오피스텔 딱 답을 잡아놨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등기부 지설하는데 등기부상의 이 오피스텔인데 건물 등기에 이 매칭인 거죠. 505네요. 505. 그럼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오피스텔 및 연립. 일단은 바로 막 오피스텔 넣어버리죠. 그죠? 오피스텔. 아까 우리 책자에는 등기부상에 뭐가 넣어있다고? 등기부상에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 딱 놓는 건 된다 말이죠. 오피스텔 놓기 때문에 일단 등기부상에 업무시설을 일단 놓으라. 이거는 오피스텔 딱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더 좋습니다. 일단은 그죠. 오피스텔 중에서 지금 이게 경매가 505니까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이 5,500을 낙찰 받으면은 이런 거는 이제 좀 접근이 쉽고, 그럼 위에 거는 뭡니까? 예를 들면은 위에 거 보자. 위에 게 예로 이거는 상업이다요. 상업 해놨다. 상업. 뭐가 또 상업이고? 자, 눈이 보겠습니다. 상업 해놨는데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업무시설. 자, 이게가 201호인데 업무시설 및 다시다. 자, 업무시설이 아까 했죠. 또는 뭡니까? 플러스 오피스텔. 두 개는 된다 했죠. 근생 말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요거도 이 상업용 해놔도 요거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죠? 상업용 해놔도 될 거로 보이는데 이런 호수가 너무 짜게 돼서 그렇네. 그럼 이러면 되겠네. 201호부터 몇 개입니까 지금? 이게 7개니까 우리 수강생 7명이서 우리 같이 살자. 언니는 201호, 나는 301호, 나는 401호 이라고 또 살다가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럼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가능하느냐? 근데 이제 기분 나쁘는 게 뭐인 거죠? 또 이거 또 틀 잡을 수 있겠죠? 주택금융에서 이거 대지건 등기가 정리 안 되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꼬투리 잡힐 수가 있어요. 꼬투리. 자, 일단은
등기 부상 면적이 뭐라고 아까 전에 업무 시설 또는 옵스텍 두 개가 나오는 거는 가능하다.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묻지는 않는다. 이런 거는 상업인 이런 안 묻는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오피스텔도 가능하다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오피스텔에 예로 10억짜리를 내가 한 2억에 사가지고 주택연금에 10억 맡기면 좋은데 일단은 요율을 보니까요. 오피스텔이 한 25% 작아. 예로 아파트 10억짜리는 이제 돈 주는 거 하고 오피스텔 10억에 주는 거 하고 예로 아파트 10억에 예로 100만 원 크면은 오피스텔은 75만 원 줘요. 25%좀 작게 주더라고. 이 연금을 그냥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데 이제 강원도로 가야 되니까 10분 쉬고 강원도 가야 되니까 10분 쉬겠습니다. 지금 시간 6분이네요. 6분. 그러면은 7분이니까 22분에 만나. 11시 22분에 만나겠습니다. 이제 강원도로 왔습니다. 강원도 행성군에 왔는데 23억짜리가 5억 5,900이다. 참 그죠? 24%. 물건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안 봅니다. 자, 봅니다. 강원도 행성군의 거린시설 3,500평에 200평. 그죠? 200평. 그죠? 자, 이래가지고 23억짜리인데 5억 5,900에 24%가 됐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커서 그런데 이게 그냥 그림 한번 보세요. 집이 어때요? 아주 정말 그죠? 한옥 이런 건 찔라 하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보통 막 건축 단가의 2배쯤 되고 이제 누가 샀으면 싶은데 서울에 여기 연못도 있죠, 그죠? 좋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고화주택으로 세금 엄청 맑은 펜션이들요. 맑은 펜션. 그래가지고 아주 강원도 가서 조용히 사실 분들은 정말 하나 사놓은 필장 같은 거 하나 사놓으면은 뭐 그죠? 정원도 보면 잘 지난 겁니다. 아주 정원이 아주 뭐 23억 연금 받겠죠. 땅도 크죠, 그죠? 땅도 쭉 큽니다. 크고 땅이 아주 크고 여기 이제 입구에 아이고 사람 그리워 사는데 뭐가 무서워? 그 일이 장관 자, 땅이 많아요. 대지 전이 쭉 있는데 이제 문제는 서울 사람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여러분이 농지증 반대는 별무리 수가 없어요. 법인 낙찰받아도 농증이 나옵니다. 종중 명의로 하나 사놔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지는 이제 상관없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고 2007년도 지은 거다. 내가 볼 때는 아주 돈을 많이 주고 지은 겁니다. 많이 주고 지은 거고 영농 법인이 살고 뭐 이런 건데 아주 탐이 납니다. 아주 탐이 나는. 자, 산림조합도 대출을 잘 줍니다. 산림조합 여러분들이 산림조합에 대출이 잘 됩니다. 아파트도 대출.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살라고 내가 건물을 이제 누가 박물관다 하고 뭐 하실 거를 찬다 해서 하려고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이게 이제 이 주택이 하나 있어요. 주택이 이게 건축물 대량에 보니까 그게 자기는 아파트가 2개라서 아파트면 기업을 한 거야. 하나가 있는데 상속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받 2개인데 또 상속은 5년에 반복도 되니까 일단은 이건 체험장인데 하나가 딱 주택이 들어가지고 내가 보기엔 이야기를 못 하겠어. 주택 수에 들어가 싶었어. 주택 수에 이제 추가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물건이 아주 좋아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건물이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이거 4억 3천짜리가 지금 이게 주목, 수목, 조경서 이런 게 4억 3천 같으면 아주 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 아주 이게
잘 된 거고 여기가 주택수에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접근하기가 조금 망설여집니다. 이게 하나가 주택이 하나 있더라고. 여기 있네. 요놈 나동 이거. 이게 주택입니다. 이 하나 주택이 안 들어가 있어. 낙찰 받으면. 그래서 주택 수에 서울 아파트 안에서 이걸 사면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저가 되는데 일단은 막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이런 거는 아주 물건이 좋다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적정하게 아주 내용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사랑하는 그이와 살면은 좋습니다. 저 푸른 초원에 집이 있어요. 이 체험장도 있고 뭐 아주 좋습니다. 아주 탐나는. 그래도 뭐 부지런하고 뭐가 돌아가듯이.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지연금. 산지연금도 있어요. 산지연금은 산림청에 파는 거예요. 산림청에 파는 건데 이제 결론은 10년 동안 40%는 땡겨받고 나머지 60%는 10년간 연금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건데 1억짜리 팔면은 1억 1,500, 5억이면 5억 8,400, 10억이면은 11억 5,600 받습니다. 연간 합치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40%는 땡겨받고 60%는 10년 연금을 받는다. 알겠죠? 120개를 받는답니다. 자, 비밀 봅니다. 비밀. 산지연금은 나이 제한이 없다. 나이 제한 없고 그냥 경력도 필요 없고 거리 제한도 없고 뭐 한도도 필요 없고 하여튼 산림청에 사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살 사람이 사준다 해야 되지, 그죠? 내가 아무리 산가에서도 뭐. 자, 그러고 이제 이게 구규리면 더 좋아요. 이 친구들이 구규리, 뭐 산림보호 이런 거 더 좋아합니다. 그러고 낙찰받고 1년 지내야 팔 수 있고요. 감정가에 100%를 주는데 40%는 선지급을 주고 공유자까지 4명이서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문제는 제가 찾아보니까 남양주에 63,000평 있어요. 63,000평. 1층 떨었는데 요거를 항시 임야는요 곱하기 4,000원입니다. 4,000원. 단가 4,000원. 그래갖고 뭐 대강을 합니까? 6만 평 보자. 6만 평에 4,000원 그럼 얼마죠? 2억 4천. 2억 4천. 2억 4천. 그럼 2억 4천인데 1억 6천이니까 벌써 8천 차이 나죠? 일단은 차이 납니다. 자, 그러고 이게 남양주 쪽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요 옆 땅이 그 구규리면 더 좋아요. 구규리면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부동산 디스코에서 구규림인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갑니다. 일단은 부동산 디스코 가서 여러분들이 이게 장현리 산 7824 옆 땅을 이렇게 찍어보면 국공유다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결론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산지연금 연구하시는 분은 평수에 곱하기 얼마 한다고요? 4,000원 해서 그러면은 일단 해봅니다. 그러면은 내끼 좀 많구나, 그죠? 최저가보다 높구나.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팔 수가 있는데 사고 안 사고는 이제 살 사람 산림청에서 오야마입니다. 오야마. 자, 그거를 물어보고 접근하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